우리가 다이어트라고 했을 때 살을 빼는 거죠.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요즘은 이렇게 살이 찐 것보다는 마르고 슬림하고 그런 체형들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긴 역사를 보면 꼭 그랬던 건 아니죠. 과거에는 뭔가 배도 나오고 체격도 좋고 풍채도 좋고 조금 약간 비만이고 배 나온 사람들이 부의 상징이었고 잘 산다, 잘 먹는다 이런 거였다면 최근에는 정반대죠. 오히려 살이 찌고 비만인 경우는 자기 관리를 잘 못한다던가 그런 경우도 많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날씬한 몸매들을 가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체형이 이렇게 저로 봐서는 약간 너무나 마른 체형을 선호하게 되는 건 어떤 미디어의 역할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연예인이라던가 아이돌이라던가 이런 대중의 어떤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체형을 보면 굉장히 마른 경우가 많죠. 특히 남성도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고 남성의 근육질 몸매도 선호하지만 여성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른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도 가끔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연예인들 보면 화면에서보다 훨씬 더 마른 체형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예쁘고 좋은 몸매란 마른 몸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제 건강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과연 비만이란 무엇이고 좋은 몸매란 무엇인가 이런 것도 기준으로 삼지만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건강한 몸매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 특히 프로 운동선수들을 보면 그분들의 BMI, 즉 키 대비 체중을 보면 과체중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비만인 경우도 많죠. 하지만 그분들은 어떤 치료의 대상인 비만이 아닙니다. 무게는 많지만 근육량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체격이 좋다고 하죠. 하지만 반대로 치료하면서 보면 환자분들 중에는 마른 비만, 겉으로는 굉장히 슬림하고 마르고 살이 하나도 안 찐 것 같지만 기능 검사를 해본다던가 몸의 상태를 체크해 보면 복부에는 의외로 체지방 수치가 많은 그런 마른 비만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겉으로 봤을 때 몸매가 과연 이 사람의 건강의 기준인가 라는 생각을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그래서 살이 쪘건 살이 말랐건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활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병에 잘 걸리지 않고 좋은 면역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나 마른 어떤 연예인의 몸매를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나 자신의 건강, 나 자신의 만족감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을 빼고 싶다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한의원에도 다이어트 때문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환자분들을 보면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을 먹고 운동도 하고 식이도 조절하고 이래서 살을 뺐어요. 몇 개월 동안 쫙 빼요. 한 10kg 가까이 빼신 분들도 있고, 운동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약간 너무 비만이었던 분들은 20kg 가까이 몇 개월 사이에 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의 대다수가 1년 후에는 다시 살이 찌게 되거나 더 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노출의 계절이 오기 시작하면 또 살을 빼야지 라고 해서 다이어트 약을 먹고 식단을 하고 운동을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만들지만 또 살은 다시 찌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살을 빼고 찌우고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급속히 살을 빼는 것도 급속히 살을 찌는 것도 우리 몸으로 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즉 굉장히 많은 처리돼야 될 물질들이 다이어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고, 그것들을 다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들은 내 몸을 산화시키는, 손상시키는 독소로도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급속도로 살이 찔 때, 지방세포가 커질 때 지방세포 주변으로도 다양한 염증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지방세포 주변에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한 내장기, 간이라던가 혈관 쪽에 지방이 축적되게 되면 그것 자체로 또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죠. 따라서
살이 찌고 빠지는 과정들을 반복하신 분들의 건강 상태를 보면 해마다 안 좋아집니다. 그것을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 보는 체중이 몇 킬로가 줄고 몇 킬로가 찌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긴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병들고 있다는 겁니다. 전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이어트를 강조하고 어떤 특정한 몸매를 주입하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병들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비만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의학의 어떤 분과였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지금은 비만을 피부과에서도 보고 내과에서도 보고 가정의학과에서도 보고 저희 한의원에서 보고 하잖아요. 하지만 최초로 비만 환자를 봤던 과는 정신과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먹으신 분 중에 살을 어떻게 빼야겠다는 걸 다 아시는 분,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살이 어떻게 하면 빠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정한 운동법도 있고 식이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죠. 하지만 뭔가 특별한 걸 먹는다던가 그게 약물이 될 수도 있겠죠. 한약이고 양약이고 가리지 않습니다. 뭘 먹어서 뺀다던가 뭘 안 먹어서 뺀다던가 이런 식의 방법들은 일시적인 효과는 가져올 수 있고 보조적인 요법을 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만을 정신과의 영역으로 놓고 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는지. 일단은 안 좋은 음식, 칼로리 제한을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열량만 많은 음식들 있죠. 가공식품, 정제된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당류 이런 것처럼 열량만 있고 영양은 없는 거, 술도 포함하겠죠. 그런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늦은 시간에 야식으로 먹으면 안 된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진다. 이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잠을 일찍 자서 충분히 자야 된다. 이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즉 먹고 움직이고 자는 나의 일상생활만 조절을 해도 내가 건강해지면서 체중을 줄일 수 있다. 이거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시간이 없다, 여건이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걸 실천할 정도의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그런 시간을 내지 못해서 다이어트를 못한다 하면 그렇다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될 필요도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방법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약을 먹고 특정한 식품을 복용하고 주사도 맞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살을 손쉽게 뺄 수 있다는 유혹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누군가 만들어준 것은 절대 지속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것, 내 노력으로 만든 것이 지속 가능한 시간이 오래 지속될 수 있지 남이 만들어준 것, 편하게 만들어진 것은 절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고 뭘 하고 무슨 식이요법을 하고 무슨 운동법을 몇 개월 해서 살을 뺀 분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전 체중으로 돌아가거나 때로는 반동에 의해서 더 찌는 우리가 요요라고 하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올해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비만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한다면 첫 번째 기준을 내 힘으로 한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절대 누군가 특정 약물이 특정 식품이 만들어준 체중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보조해주는 약물이나 식품이나 특정한 운동법들을 계단, 사다리로 삼으셔야 됩니다.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처음부터 내가 운동 시기해가지고 빼야겠다 하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옆에서 살짝 도와주면, 뭔가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좋은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런 노력을 보통 한 3개월 정도 내가 진정으로 내 생활에 맞게 좋은 생활의 루틴을 만든다면, 먹는 거, 자는 거, 운동하는 거 다른 게 아니겠죠? 그렇게 한다면 그런 보조적인 것들이 빠져도 체중 감소는 내 좋은 건강에 맞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도 좋은 체중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없이 어떤 좋은 약물, 치료법도 체중을 오랫동안 유지해 주지 못하고 비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어떤 비만의 문제, 다이어트 문제에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